이게 점점 이제 일본 국내 내에서도 굉장히 이직하는 그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 준비를 미리 해놓자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하야토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본이 지금 3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금 국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의 그 정책을 조금 완화를 해서 뭐 유학이라든지 취업, 비자를 받은 학생들 또는 예비 사회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또 하늘 길을 연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빠르게 이 소식도 좀 전하면서 함께 일본 취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본 취업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네. 일본 취업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해드리면은 장점은 한국에 비해서는 지금 일본이 고용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간간히 이제 뭐 정보도 보고 대기업은 거의 지금 보지는 않고 있지만 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취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중소기업이 아예 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중소기업에 가면은 아무래도 뭐 그런 월급이라든지 대우가 좋지 않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대기업을 가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찾은 조사에 의하면은 이게 리크루트라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취업 사이트에서 아는 정보인데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사람당 직업을 몇 개 이렇게 가질 수 있나 취업을 이렇게 했을 때라는 그를 지표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1 기준으로 봤을 때 1보다 높으면은 취업 시장이 그래도 좋은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근데 1 이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좀 좋지 않다라는 게 있는데 이 리크루트에서 낸 조사는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본과 한국의 그런 유효 구인 배율은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그랬을 때 뭐 박간혜라는 제가 이제 한일 부부의 컨텐츠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했는데 그랬을 때도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더 나았다는 게 리크루트 유효 구인 배율에서 보면은 1.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니까 한 0.5, 0.6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 취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신문에서는 뭐 93% 이렇게 한국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나라랑은 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67.3%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88%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을 하는 지금 실정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박간의 영상이라는 분들의 영상에서 이제 참고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에서 노동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이것도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1.2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노동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유효 구인 배율이 좀 내용을 좀 뒤져보니까 이게 뭐 정직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또는 그런 뭐 정직원을 다 포함해가지고 유효 구인 배율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일단 구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과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가 일본 취업의 좋은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한국에서 뭐 중견기업에 들어갔을 때 물론 중견기업도 한국도 좋지만 내가 한국에서 계속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해외에서의 경험과
일본에서의 그런 경력이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것을 이제 살려서 네 이제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 지사들이 해외에도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시장에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또 알다시피 영어에 비해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순과 문법이 비슷하면서 그리고 배우기도 쉽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문화가 우리나라랑 어느 정도 이제 아시아권이다 보니까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사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남과 다른 경쟁력과의 자신감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점 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문화랑 음식이 맞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문화, 음식, 그 다음에 그런 주변 환경, 생활 이런 게 좀 안 맞다 보면은 아무래도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의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에 가서 일본의 음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게 맞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타지 생활에서의 이제 고생이죠. 타지 생활이 대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살면은 가족이랑 친구 이렇게 언제든 이제 주말마다 시간이 되면은 만날 수가 있죠. 하지만 일본에 또는 타지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친구가 없으면.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가 많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 또는 아예 없는 친구들 또는 그런 타지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래 있지 못하고 한 1년 짧으면 진짜 6개월 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친구들도 제가 수두룩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잘 그 문화에 내가 스며들지 못한다든지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본 생활을 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게 일본 월급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월급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시나요? 제가 그때 알아본 결과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한 10% 정도를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0%를 뗍니다. 지금 대학교에 이제 일본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받는 월급이 대학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한 21만엔 그리고 대학원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원 정도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20만엔이라고 하자고요. 그때 20만엔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20%를 떼기 때문에 네 거의 16만엔이죠. 16만엔이 제 이제 세 후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집세랑 식비랑 이것저것 광열비 그리고 핸드폰비 기타 등등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정말 들어오는 돈이 제 돈에 이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40만원 정도? 정말 열심히 하고 사람을 거의 안 만난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한 60만원까지 70만원까지 모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차라리 부업도 할 수 있으면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회사 일을 하면서 부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요즘은 그래도 일본 자체 내에서도 이제 회사 내에서의 규정이 부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많았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부터 사실상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점점 이제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이렇게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일본에 가서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업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취업을 하시고 나면은 꼭 여러분들 제가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이직 준비를 미리미리 하십시오. 네. 아니 무슨 취업을 이제 했는데 이직을 왜 지금 준비하냐 라고 이렇게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네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일본에서는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3년에 이제 보통 이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일본 국내 내에서도 굉장히 이직하는 그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2년, 1년 이런 식으로 빨라지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게 지금의 이제 일본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대학생 같은 경우들도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처럼 뭔가 이렇게 오래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또 자기한테 맞는 회사에 자기의 이제 이런 가치관이랑 회사 생활과 또는 사생활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자기의 가치관과 맞는 회사를 선호해서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직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자는 말은, 어쨌든 저희가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써야 되거든요. 일본에서도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그런 포트폴리오밖에 없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가 무슨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IT 쪽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광고 대리점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광고 대리점 영업사원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참가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얼마의 매출과 수익을 회사에 공헌을 했나 라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직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막 정리를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힘들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런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오퍼를 해주는 이제 헤드헌터들이 그걸 정보를 보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보통 뭐 1년 이내에는 잘 오지 않을 거지만 뭐 2년 차라든지 3년 차가 되면은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 준비를 미리 해놓자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고 가시게 되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근데 신용카드를 꼭 가서서 만들라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돈을 쓰게 되는 경우에 내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를 지금 당장 이제 쓸 돈이 없으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는데 뭐 또 병원에 갈 돈이 없다든지, 뭐 사고를 냈는데 사고에 대한 그런 걸 뭐 할 수 없다든지, 뭐 여러 경우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만약에 오래 살 것 같은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신용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이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언젠가는 이제 신용 등급이 쌓여서 좀 더 이제 목돈을 나중에 마련할 때 굉장히 좋다. 보통 이제 학생 때는 잘 이제 이게 신용카드가 잘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회사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해놓고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거를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리볼빙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취업에 대한 뭐 장단점,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직 준비에 대해서도,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만약에 대비한 뭐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야기해드릴 게, 혹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광고 대리점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경우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광고 대리점에 가서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런 일이 아니고 영업을 했죠. 나는 좀 더 이런 광고를 직접 한다든지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영업을 하게 되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중소기업의 광고 대리점에 대한 이야기, 뭐 실태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